그가 자꾸 당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밤새 잠 못 이룬 적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 시선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남자의 시선에 담긴 심리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면서 뒤척이지 않아도 돼요. 그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그동안의 모든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본다는 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라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겠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시선은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그 상대가 내가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는 남자라면 더더욱 그렇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그의 시선을 느끼면 갑자기 긴장돼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선을 주고받지만 대부분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하지만 유독 특정한 사람의 시선은 피부에 닿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어깨를 톡 치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에요. 그 느낌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정확히 알 거예요. 등 뒤에서도 느껴지는 그 묘한 기운. 돌아보면 역시나 그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착각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시선이라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호감에서 비롯된 건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시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상한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보는 시선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와 닮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당신을 바라볼 때 담긴 7가지 심리를 파헤쳐 볼게요. 각각의 심리가 어떤 상황에서 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실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남자의 시선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말을 걸 타이밍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당신을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시선의 끝에는 당신과의 대화라는 목표가 놓여 있어요.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가가야 자연스러울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죠. 지금 말 걸면 괜찮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머릿속은 온갖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다가가기가 어색할 때, 먼저 상대방을 살펴보지 않나요?
자연스러운 기회를 엿보면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이 바쁘지는 않은지, 기분은 좋은지 확인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쩌면 남자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남자들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것 자체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로 느끼는 남자가 정말 많아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갑자기 말 걸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배려심도 작용해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신경 쓰이기도 하죠. 이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시선만 보내게 되는 거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당신을 쫓게 되는 거죠. 이런 남자는 당신 주변을 은근히 맴도는 특징이 있어요. 완전히 멀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로 옆에 있지도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당신의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어요. 혹시 당신이 무언가에 곤란해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죠.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복사기가 고장 났을 때가 그런 순간이에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길을 찾지 못해 두리번거릴 때도 그가 다가올 수 있는 기회예요. 회의 자료를 프린트하다가 용지가 걸렸을 때도 그런 순간이에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기회가 될 수 있죠.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을 고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간이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타이밍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순간 말이죠. 아무런 구실 없이 다가가는 것보다 이유가 있으면 훨씬 편하니까요. 도움을 주는 형태라면 부담도 적고 자연스러우니까요. 이런 유형의 시선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당신과 눈이 마주치면 바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잠깐 미소를 짓거나 가볍게 눈인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약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아요. 곧 다시 당신 쪽을 보는 패턴을 반복하는 게 특징이에요. 시선을 피했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슬쩍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남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유독 더 자주 쳐다봐요.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가가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거는 건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니까요. 만약 유독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시선을 느낀다면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이런 시선을 느낀다면 당신이 먼저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가벼운 미소를 보내거나 눈인사를 해주면 그에게 큰 용기가 돼요. 그게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호니까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허락의 신호 말이에요.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살짝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나가면서 가볍게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도 좋고요. 이런 작은 반응 하나가 그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요. 소개팅이나 미팅이 아닌 이상 접점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동호회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적절한 계기가 없으면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거는 문화가 약하잖아요.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소심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해요. 갑자기 다가가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침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접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살피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시선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이 다가가고 싶다는 욕구가 눈빛에 드러나죠.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에요. 오늘은 꼭 말을 걸어야지 하면서도 결국 못하고 돌아가는 날이 반복돼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한번 대화가 시작되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동안 쌓아뒀던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고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어떤 남자가 당신을 자주 보다가 처음 대화를 나눴는데 말이 많다면요. 그리고 유독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요. 그건 그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미 머릿속으로 수많은 대화를 시뮬레이션해왔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이 첫 대화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만큼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건 그만큼 감정이 깊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충동적인 관심이 아니라 오래 쌓인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를 알아달라는 무언의 어필이에요. 시선이라는 건 사실 그 자체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눈으로 전달하는 거죠. 인간은 말 이전의 눈빛으로 소통하던 존재잖아요. 시선만으로도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호감도, 경계심도, 불안감도, 애정도 모두 눈빛에 담겨요. 어떤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강렬한 시선을 보내기도 해요.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으로요.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봐줘라고 눈으로 외치는 것과 같아요. 나의 존재를 인식해달라는 무언의 호소인 거예요. 말로 하기에는 부끄러우니까 눈빛으로 대신하는 거죠. 특히 내성적인 남자에게서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나요. 외향적인 남자라면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겠지만요. 내성적인 남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시선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자신을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선으로 표출되는 거죠.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마음인 거예요. 적어도 내 존재를 알아달라는 최소한의 바람이에요. 이런 남자의 시선은 단순히 슬쩍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꽤 오래 당신을 응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짧게 훔쳐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래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시선을 느끼도록 일부러 강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시선을 느끼고 그쪽을 돌아보면 반응이 특별해요. 피하지 않고 잠깐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인식하기를 원하니까요. 나를 봤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큰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눈이 마주친 후에는 대부분 먼저 시선을 피해요. 그건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봐 두려워서예요. 시선을 보내는 건 괜찮은데 감정까지 들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시선을 거두는 거죠. 이런 유형의 남자는 SNS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여요.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게 그 예시예요. 스토리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직접적인 메시지는 보내지 못하는 패턴이에요. 댓글을 달고 싶어도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못 달아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죠. 좋아요 하나로 내가 너의 게시물을 봤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인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호감 표현이에요. 계산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지는 시선이에요. 능숙하게 다가오는 남자보다 이런 남자의 마음이 더 진짜일 수 있어요. 서툴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런 시선을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다면요. 그 남자는 당신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스스로 먼저 움직일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한 발짝 내딛는 게 그에게는 절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당신이 먼저 가벼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작은 반응을 보여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크게 진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아요.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그를 향해 미소를 짓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가 한 일에 대해 가볍게 칭찬 한마디 건네는 것도 좋고요. 회의에서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행동이 그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 존재를 알아줬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 남자들 중에는 특히 이런 유형이 정말 많아요. 겉으로는 쿨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관심 없는 척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 바꿔도 혹시 그녀가 알아차릴까 기대해요. 인스타 스토리 하나 올려도 혹시 그녀가 볼까 신경 써요. 게시물 올릴 때도 혹시 그녀가 좋아요를 눌러줄까 기대하죠. 새로운 옷을 입고 갈 때도 혹시 그녀가 알아봐줄까 생각해요. 이들의 시선에는 알아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들키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한 번은 대놓고 보다가 다음에는 또 모른 척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날은 시선을 강하게 보내다가 다음 날은 피하는 거예요.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반복되면 거의 확실하게 이 유형이에요. 일관성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일관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지만 들키기 싫다는 모순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오늘도 예쁘다라는 감탄의 시선이에요. 이미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남자가 보내는 시선이에요.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단계의 남자도 이런 시선을 보내요. 이건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서, 예뻐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다가가려는 의도도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풍경 앞에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머무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 그냥 한참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시선이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눈이 가는 거죠.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자꾸 그 사람한테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당신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는 걸 바로 알아차려요. 새로운 귀걸이를 했다는 것도 금방 눈치채요. 립스틱 색이 바뀌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어요. 네일 색깔이 달라졌다든가, 새 옷을 입었다든가 하는 것도 알아요. 가방이 바뀌었다거나 안경을 새로 맞췄다는 것도 눈치채죠. 머리를 살짝 잘랐다는 것까지도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당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보는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려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그만큼 집중해서 당신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이 그의 관심사인 거예요. 이런 남자의 시선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차갑거나 날카로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에요. 마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의 편안한 눈빛이랄까요. 행복하면서도 릴렉스한 그런 표정이에요.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자연스럽게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당신이 웃을 때 함께 미소 짓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와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 그도 따라 웃어요. 당신의 기분이 좋으면 그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동기화라고 하는 심리학적 현상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죠. 이런 감정 동기화가 일어난다는 건 감정적 연결이 깊다는 뜻이에요.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을 볼 때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면요. 그리고 당신의 사소한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면요. 그건 매우 높은 확률로 호감의 시선이에요. 거의 확실하게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특히 이런 유형의 남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당신을 보면서 조금씩 쌓여온 감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보면서 점점 더 좋아진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면서 출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의 사랑은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깊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서서히 쌓인 감정이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에서 비롯된 감정이니까요.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쁘다. 오늘도 멋지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호감의 시선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의 시선이에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이 이런 상태예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상태요. 객관적으로 보면 평범한 행동인데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당신이 평범한 행동을 해도 감동을 받아요.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부여해요. 당신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조차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서류를 정리하는 손동작까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선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볼수록 더 좋아지고 알수록 더 끌리는 감정이에요.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매번 새롭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본 날의 설렘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건 정말 깊은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끌림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면 그건 정말 행운이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당신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왜 저 남자랑 저렇게 웃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랑은 저렇게 안 웃어주면서 하는 서운함이 밀려오는 거죠.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즐거운 거야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감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시선이 날카로워져요. 자신도 모르게 당신과 그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 표정은 어떤지 확인하게 돼요. 그 남자가 당신을 웃기고 있는지, 당신이 즐거워하는지 살피는 거죠. 이건 독점욕에서 비롯되는 감정이에요.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황스러워요. 본인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데 질투를 하는 거지 하면서 자책하기도 해요. 우리 사이가 뭔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하지만 감정은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가슴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선은 다른 시선과 확연히 구별돼요. 표정이 일단 완전히 달라요. 부드럽거나 따뜻한 게 아니에요. 뭔가 불만스럽거나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약간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간을 찌푸리고 있거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팔짱을 끼거나 주먹을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몸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불편해 보인다면요. 유독 이쪽을 불편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면요. 그건 10중8구 질투의 시선이에요. 그 남자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당신이 대화를 끝내고 돌아오면 반응이 특이해요.
갑자기 무관심한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안 봤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말을 걸거나 농담을 던지면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건 양극단의 반응이지만 둘 다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관심한 척하는 건 자존심 때문이에요. 질투한 게 들키면 창피하니까 아닌 척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건 위기감 때문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뺏길까봐 서두르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질투라는 감정이 기저에 깔려있는 건 같아요. 질투의 시선은 사실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질투를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와 있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무관심이잖아요. 그걸 신경 쓰고 불편해한다는 건 마음이 깊이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가 끼어드는 게 불편한 거예요. 다만 질투심이 과도한 남자는 주의가 필요해요. 나중에 관계에서 집착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수준의 질투인지 비정상적인 집착인지는 구별해야 해요. 건강한 질투는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요.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하지만 과도한 질투는 상대방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와요. 행동을 감시하거나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 차이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질투의 시선을 보내는 남자를 관찰해보면 패턴이 보여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태도가 확 달라요. 혼자 있을 때는 부드럽고 친근한 시선을 보내요. 편안한 표정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죠. 하지만 다른 남자가 등장하면 갑자기 시선이 날카로워져요. 표정이 굳어지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져요. 이 차이를 인지하면 그의 감정을 읽는 게 훨씬 쉬워져요. 상황별로 그의 반응을 비교해보면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질투하는 남자는 질투의 대상에 대해서도 특이한 반응을 보여요. 당신과 친하게 지내는 다른 남자에 대해 은근히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 사람 좀 별로인 것 같지 않아 같은 말을 슬쩍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남자의 단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깎아내리기도 하죠. 이런 행동이 보인다면 질투심이 확실한 거예요. 5번째,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시선을 보내는 가장 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당신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라서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특별한 의도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시선이 당신에게 고정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눈이 가는 거죠.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시선이 당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남자의 호감이라는 건 시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첫인상에서 시각적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거든요. 직관적으로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해요. 뇌가 매력적인 대상을 발견했을 때 자동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는 느낌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자꾸 보게 되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요. 예쁜 사람이나 매력적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이 가요.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마치 멋진 일몰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무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것처럼요.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거예요. 이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해당돼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타입이면 시선이 따라가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매력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눈이 가요.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력적인 사람을 발견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선에는 순수한 감탄이 담겨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하는 순수한 반응이에요. 계산적이지 않고 욕심이 가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눈이 즐거운 거죠. 예쁜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단순하고 순수한 감정이 시선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특별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데 누군가가 계속 본다면요. 이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당신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당신의 외적 매력이 충분히 시선을 끌 만하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넋을 잃은 시선은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친구가 야, 너 저 사람 계속 보고 있었어 하고 지적해야 깨달아요. 그제서야 아, 내가 그랬어?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본능적 반응인 거죠. 이런 시선을 받고 있다면 당신의 외적 매력이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그 남자의 취향에 확실히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외모만으로 시작된 관심이 반드시 깊은 감정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에요. 시작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남자에게 시각적 끌림이라는 건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국에서 흔히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것도 이런 현상이에요. 처음 본 순간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는 그 경험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어요. 넋을 잃는다는 건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강렬함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호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감이 사랑으로 깊어지는 거죠. 모든 것은 처음 그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신체적 매력에 반응하고 있는 경우에요. 이런 남자는 당신의 얼굴보다는 다른 곳에 시선이 먼저 가요.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다른 부위에 시선이 머무는 느낌이에요. 이건 솔직히 좀 불쾌한 시선이에요. 당신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의 내면이나 인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선은 구별하기 비교적 쉬워요. 눈을 마주치기보다 다른 곳에 머무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대화를 할 때도 눈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해요. 그리고 이런 시선을 보내는 남자의 표정에는 부드러움이 없어요. 뭔가 탐하는 듯한 계산적인 느낌이 담겨 있어요. 따뜻함이나 존중의 느낌이 전혀 없는 차가운 시선이에요. 이런 시선을 느꼈다면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해요. 이 유형의 남자는 진정한 호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본능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시각적 반응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노골적이라면 문제가 돼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특히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보듯이 본다든가 하는 건 명백한 결례예요. 이런 시선을 받았을 때는 굳이 참을 필요 없어요. 불편하면 자리를 옮기거나 거리를 두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감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누구의 불쾌한 시선도 참아줄 의무는 없어요. 당신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유형과 넋을 잃는 시선의 차이는 시선 위치로 구별돼요. 넋을 잃은 시선은 주로 얼굴, 특히 눈 주변에 머물러요. 상대방의 눈, 미소, 표정에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6번째 유형의 시선은 얼굴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요. 이 차이를 알면 두 가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만 관찰하면 의도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시선을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세요. 상대방이 누구든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이 우선이에요. 7번째, 당신에게서 힐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외모가 예쁘고 아니고를 떠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분위기나 행동거지에서 편안함과 위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풍기는 전체적인 느낌에 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특별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사람이요. 웃는 모습이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요. 움직임이 차분하고 여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가 편안한 사람, 표정이 온화한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편안한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자는 그런 당신의 아우라에 끌리는 거예요. 자꾸 시선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 편안함 때문인 거예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보내다가도 당신을 보면 웃게 되는 거죠. 당신이 편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유형의 시선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넋을 잃는 시선은 외적 매력에 대한 반응이에요. 질투의 시선은 독점욕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힐링의 시선은 내적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당신을 소유하거나 차지하려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감정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깊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외모에 대한 끌림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처음에 설렘이 무뎌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존재 자체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다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감정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남자의 시선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어요. 긴장감이나 욕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의 릴렉스한 표정이에요. 눈을 감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에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매가 부드러워요.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인상이에요. 어떤 부담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선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단순히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매력이 그의 마음에 닿은 거예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이런 감정을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한 사람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감정이에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그런 관계요. 많은 한국 남자들이 이상형으로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을 꼽아요. 그건 바로 이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은 사람이요. 그게 바로 힐링을 주는 존재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한번 느끼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외모에 대한 끌림은 익숙해지면 무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 자체에서 오는 편안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져요. 알면 알수록, 함께할수록 더 편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선으로 시작된 관계는 진짜 오래가요. 서로에게 힐링을 주는 관계만큼 행복한 게 없으니까요.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남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7가지 심리를 이야기했어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7가지예요. 첫째, 말걸 타이밍을 찾는 시선. 둘째, 존재를 어필하는 시선. 셋째, 예쁘다고 감탄하는 시선. 넷째, 질투의 시선. 다섯째, 넋을 잃은 시선. 여섯째, 신체적 매력에 반응하는 시선. 일곱째, 힐링을 받는 시선. 대부분 호감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시선이 많아요. 하지만 6번째처럼 주의해야 할 시선도 있으니 잘 구별하세요. 모든 시선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당신을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 남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의 시선을 느끼고 그쪽을 쳐다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시선을 느끼고 이쪽을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위의 7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내 시선이 먼저인지, 그의 시선이 먼저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남자의 시선이라는 건 사실 훨씬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단순히 눈이 어딘가를 향하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뇌가 관심과 주의력을 특정 대상에 집중시키는 인지 과정이에요. 고도의 정보 처리 과정이 시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특히 이성에 대한 시선에는 진화 심리학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발달시킨 능력이에요. 시각적 정보를 통해 잠재적 파트너를 평가하는 능력이죠. 건강한지, 유전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본능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자동적 반응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본능적 반응과 진정한 호감의 시선은 달라요. 본능적 반응은 짧고 일시적이에요.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호감의 시선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의 시선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선의 질도 달라요. 본능적 반응은 차갑고 평가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호감의 시선에는 따뜻함과 관심이 담겨 있어요. 같은 시선이라도 담겨 있는 감정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느끼는 것은 직감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시선의 빈도와 지속 시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호감이 있는 상대를 보는 시간은 더 길어요. 그렇지 않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길다고 해요. 이건 여러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예요. 호감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을 피하는 속도도 달라요. 호감이 있으면 시선을 피하면서도 다시 돌아오는 패턴이 있어요. 잠깐 피했다가 금방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호감이 없으면 시선을 피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피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없으니까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알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데 도움이 돼요. 시선이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만 관찰해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통계적인 경향이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요.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해요. 내성적인 남자는 호감이 있어도 시선을 짧게 줄 수 있어요. 들킬까봐 의식적으로 시선을 통제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남자는 별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눈을 자주 마주칠 수 있어요. 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선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행동 신호들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정확해요. 시선은 하나의 단서일 뿐,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호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남자의 시선을 읽을 때 함께 봐야 할 행동 신호들이 있어요. 첫째, 시선과 함께 몸의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시선만 당신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몸 전체가 당신 쪽을 향하고 있어요. 발끝이 당신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어요. 상체가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깨가 당신을 향해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인 호감의 신호예요.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더 신뢰할 수 있어요. 특히 발끝의 방향은 가장 정직한 바디랭귀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끝을 향하거든요. 둘째, 시선과 함께 표정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당신을 볼 때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져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생기가 도는 변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와 당신을 볼 때의 표정이 다르다면 확실해요. 당신 앞에서만 유독 밝은 표정이라면 그건 호감의 증거예요. 셋째, 시선이 발견됐을 때의 반응을 주목하세요. 당신이 그의 시선을 알아챘을 때 반응이 중요해요. 약간 당황하면서도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호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살짝 쑥스러워하는 반응이 가장 전형적인 호감의 반응이에요. 반면 무표정하거나 완전히 무관심한 반응이면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넷째, 시선의 맥락을 고려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보는지가 중요해요. 단둘이 있을 때만 보는지, 여러 사람 앞에서도 보는지 확인하세요. 특정 상황에서만 보는지 아니면 항상 보는지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의 단서만으로 결론 짓지 말고 여러 요소를 함께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시선이라는 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오래 쳐다보는 것이 무례할 수 있어요. 특히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서양 문화와 달리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아이 컨택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호감이 있어도 대놓고 쳐다보지 못해요. 슬쩍 훔쳐보는 식으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길게 보지 못하고 짧게 여러 번 보는 거예요. 한 번에 오래 보면 무례하게 느껴질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호감 시선을 포착하려면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한 번의 긴 시선보다는 여러 번 반복되는 짧은 시선에 주목하세요. 자꾸 눈이 마주친다는 느낌이 드는 게 핵심이에요. 돌아보면 항상 이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한국에서의 호감 증거예요. 한 번의 강렬한 시선보다 수십 번의 짧은 시선이 더 의미 있어요. 매번 슬쩍 보고 돌아가는 그 패턴이 호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간접적으로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이나 유리창 반사를 통해 보기도 해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너머를 보고 있기도 하죠. 이런 세밀한 방법으로 시선을 숨기면서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시선과 행동의 일관성이에요. 진짜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시선뿐만 아니라 행동도 일관돼요. 당신을 자주 쳐다보면서 동시에 당신의 말을 잘 기억해요.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당신과의 대화를 끝내기 싫어해요.
당신이 필요한 것을 미리 파악하고 챙겨주려 하기도 해요. 당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죠. 이런 행동들이 시선과 함께 나타나야 호감이 확실한 거예요. 시선만 보내고 다른 행동은 전혀 없다면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거나 무의식적인 습관일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시선은 별로 없는데 행동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남자도 있어요. 이런 남자는 의식적으로 시선을 조절하는 타입이에요. 쳐다보면 들킬까봐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거나 당신의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시선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호감이 없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어떤 남자는 눈으로 표현하고 어떤 남자는 행동으로 표현하니까요. 시선과 행동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시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바로 눈동자의 크기 변화예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동공이 확대돼요. 이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이에요.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조절하는 영역이라 속일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대상을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동공이 커져요. 물론 일상 대화 중에 동공 크기를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밝기나 조명에 따라서도 동공 크기가 변하니까요.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할 때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의 눈이 평소보다 반짝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동공 확대의 결과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눈에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리적 현상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빛이 난다는 표현이 호감의 지표로 쓰이는 거예요. 눈이 반짝인다 같은 표현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유독 눈이 빛나 보인다면 좋은 신호예요. 그의 뇌가 당신을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연애 초기의 시선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아이 컨택의 힘 때문이에요. 서로 눈을 마주보는 행위는 친밀감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인간의 모든 소통 방식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죠. 말이 없어도 눈만 마주치면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심리학 실험에서도 이를 증명한 연구가 있어요. 서로 모르는 남녀가 4분간 눈을 마주보면 친밀감이 크게 증가해요. 짧은 시간의 아이 컨택만으로도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눈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옥시토신은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그냥 눈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시선이 자주 마주치는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이 깊어지는 거죠. 그가 당신을 자주 보고 당신도 그를 의식하고 있다면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매번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연결이 더 강해지는 거죠. 시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가장 원초적인 소통의 방식이에요. 동시에 가장 강력한 감정 전달 수단이기도 해요. 언어가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을 눈빛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선은 사랑의 시작이자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면요. 이 7가지 심리를 떠올리면서 분석해 보세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선이 머무는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시선의 빈도도 체크해 보세요. 시선과 함께 동반되는 표정도 관찰해 보세요. 시선이 발견됐을 때의 반응도 주목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의 마음을 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의 단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여러 신호를 모아서 판단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애초에 쳐다보지 않아요. 바쁜 일상에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 시선을 줄 여유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당신을 반복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예요. 어떤 형태로든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호감이든 호기심이든 감탄이든 어쨌든 관심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의 레이더에 포착됐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당신이 눈에 띄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시선을 끌 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만약 누군가의 시선이 호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테스트를 해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미소면 충분해요. 활짝 웃을 필요는 없고 살짝 입꼬리를 올리는 정도면 돼요.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높은 확률로 미소를 따라 지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미소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반응이 보일 거예요. 들켰다는 부끄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반면 호감이 없는 남자라면 반응이 다를 거예요. 무표정하게 시선을 돌리거나 별 반응 없이 지나갈 거예요. 당신의 미소에 특별한 감정 변화가 없는 거죠. 이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미소에 대한 반응은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아요. 한 번의 결과만으로 단정 짓기보다 패턴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니까요. 관계라는 건 결국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한쪽만 신호를 보내서는 관계가 진전되기 어렵잖아요. 당신도 적극적으로 신호를 읽고 또 보내세요. 그의 시선을 읽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반응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서로의 신호가 교차하면서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좋은 인연이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당신에게도 분명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인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